모두 모두 사랑해. 한 번 더. 모두 모두 사랑해. 자, 건배. 오늘도 하태경입니다. 인사말 하면서 노래 한 곡 하면서 분위기 띄워. 노래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태경 의원님한테 노래를 준비하고 그랬더니 진짜 노래 준비하고 왔습니다. 노래해. 나가자. 노래해.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청년 정치의 해라고 깃발을 들고 워마드를 폐쇄하고 여가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유일한 현역 의원이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우리 멘토 이준석 최고의 공이 큽니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청춘 콘서트, 새로운 청년 정치, 새로운 시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 앞에 이준석 최고와 저 하태하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정치를 시작하는 화두를 뭘 꺼낼까? 그때 이제 찾아낸 게 산이의 페미니스트란 노래였습니다. 래퍼 산이의 페미니스트에는 남녀가 동등하지 않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100% 동의는 안 되고, 근데 그때는 이 노래를 내가 불러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 오늘은 좀 불러야겠다 하고 그저께 나보고 노래 연습을 하래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랩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외우진 못했고 하태하태의 진짜 페미니스트. 최고.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태하태의 진짜 페미니스트. I am 진짜 페미니스트. 여자는 항상 당하며 살았어. 우리 남자 항상 억압해왔고 역사적으로도 여자와 남자가 현실점 동등치 않다는 거 좀 이해 안 돼. 우리 할머니가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의 네가 뭘 그리 불공평하게 자랐는데 넌 또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남녀 월급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모두 fake news. Girls don't need a prince. 그럼 결혼할 때 집값 반반 해. I am not a prince. Hey sister, why angry? Blame system, not man. I am 진짜 feminist. 여성부 좀 뻘짓 좀 그만하고 건강한 패밀리를 위해서라도 먼저 없애야 돼. 워마드. 남성 혐오 군인 조롱 페미나치 워마드. 여러분 다 함께 없애야 돼. 워마드. 다 함께 없애야 돼. 워마드. 난 여자 편이야. 난 여자 혐오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사랑해 문제. 내 와이프, 내 엄마, 내 딸, 내 누나, 내 여동생 모두 사랑해. 이것도 다 함께 모두 사랑해. 한 번 더. 모두 사랑해. 어때? 좀 다르지? 좀 다르지? 내 노래 산이와 많이 다르지? 그래, 난 달라. 날 믿어. I am 진짜 페미니스트. 자, 건배!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되고요. 저희에게 특정 정치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하시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목걸이를 차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손든 사람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 지명하세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답변 못할 것 같은 벌주를 만들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님, 네. 하태경님은 워마드 사건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자, 질문은 하태경 의원님은 워마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냐? 메가는 잘 몰랐어요. 작년 여름 때부터 우리 윤석 최고가 청년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젠더 문제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그쪽 내용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별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자 골라주십시오. 아니. 예. 자, 질문은 최대한 큰 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해주십시오. 네, 요즘 이제 제가 유튜브로 자연과학 분야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하태경 의원님은 이제 대한민국의 자연과 순수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 대해서 혹시 정책적으로 지원하실 이야기나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은 하태경 의원은 수학과 같은 자연과학, 기초과학 학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여러분 혹시 하태경 의원 전공이 뭔지 아세요? 물리학과. 다들 북한인 줄 알던데. 근데 내가 요즘 제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쭤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제일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많은 걸 뽑을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 체육도 보니까 돈 엄청 들어가요. 뭘 선수를 시키려면. 예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나마 공부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좀 사회에서 뭘 해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루트예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인공지능, 로봇 뭐 하니까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잘하는 사람들은 글로벌하게는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수학이 쉬운 과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치인의 한 역할 중에 하나다. 요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 좋으십니까? AI 산업이 이게 시간 투자를 안 하면 발전을 할 수 없는 산업인데 특수 산업에 대해서 주 52시간제를 좀 풀어야 할 것 같다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치적인 시각에서 좀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원래 이제 주 52시간 법안 통과될 때 그때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우르르 나가는 바람, 탈당하는 바람에 우리가 한동안 이제 국민의당 합당한 이 직전까지 교섭단체를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 자리를 내놨어. 내가 소위위원장으로 있다가 52시간이 법안이 올라오면서 그거를 쫓겨난 거예요. 우리 교섭단체가 깨지면서 내가 이제 소위원장을 있었으면 통과 안 됐을 거야. 민주당, 한국당에서 환노위 위원을 하는 사람들은 노총 출신이 많아요. 내가 이제 한국당 새누리당 때지. 새누리당 때부터 내가 환노위 위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와서도 계속 환노위 위원이었는데, 환노위 위원 하면서 나하고 신보라 의원 빼고는 다 한노총이야. 내가 이건 뭐 팩트니까. 이미자, 문진구, 장석춘 하고 신보라하고 나하고 이제 5명이 환노위 위원인데 3명이 한노총 출신이에요. 그리고 민주당도 민노총이거나 한노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이제 폭로를 해야 돼. 내가 정말 열받은 거는 환노위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거 끝나고 직후에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간사니까, 새누리당 간사니까 오늘 회의를 빨리 끝내재요. 왜 빨리 끝내야 되냐? 전임 한국노총위원장이 모임을 소집했는데 여기 대상자가 6명이라는 거야. 아니, 그래 내가 우리 환노위가 아니고 한노위네. 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한국당은 반노조,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친노조가 아니에요. 한국당도 노조 출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총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고
항상 노총 까는 거 있으면 나보고 대신해달래. 자기가 못 간다고. 노동에 부여되는 파이가 있는데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들한테 줄어들지.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탄력 근로제를 안 하고 주 52시간 하면은 피해를 보는 건 노동자인 거예요. 나는 제일 답답한 게 20대 청년들이 민노총 앞에 가서 매일 데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적이야, 민노총은. 그래서 그 이준석 친구께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그 트와이스 다현이랑 레드벨벳 나에게 AOA 촬영 중에 이상형이 누구예요? 그 셋 중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기 곤란한 게 뭐냐면은 그 제가 옛날에 그 방송 프로에서 그때 누구나 그때 유나랑 그때 누구더라? 유나랑 소희던가? 누구 중에 누가 더 예쁜가라고 해가지고 소녀시대 유나라고 했다가 제가 작살이 났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상형은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정치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확실히 저는 대학생들이 요즘 정치에 관심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런데 그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반대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대학생 때 정치에 과도하게 관심 많으셔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히려 하태경 의원한테 이걸 오히려 거꾸로 진단을 들어보고 싶은 게 그때는 어릴 때는 굉장히 바꾸고 싶은 게 많으셨겠으니까 그랬을 텐데 정치에 무관심의 결말이 정치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투표층이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대가 투표도 열심히 해요. 여기는 인구는 많아. 그러니까 20년 집권론에 사회적 기반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양반들이 그냥 정치만 하냐? 국가 예산을 빼먹어다. 여러분들이 쎄빠지게 번 돈을 다 가져가. 그뿐만 아니야. 여러분들이 돈 벌 기회도 가져가. 그게 민노총이고 586 운동권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당 지지 세대는 그분들이 경제를 만든 세대예요. 창조를 한 세대야. 그 다음 민주화 세대는 데모만 해서 꿀빤 세대야. 근데 이 꿀빤 게 자기 선배나 부모 세대가 만든 걸 꿀빤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회까지도 앗아가면서 꿀 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 없어? 그건 뭐 평생 고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채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숙제예요. 20, 30대가 정치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분들은 같이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른미래당이 지난 한 2달 사이에 난장판이 난 게 이것 때문이라 가지고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은 선거법이나 아니면은 국회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는 것 자체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와 별개로 저는 그런데 개인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정도가 그나마 타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노원구 상계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지역구를 소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눠놓기에는 상계동 사람과 중계동 사람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더 넓게 보면 서울, 강북, 동북권에 사는 사람들이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선거제도가 지금의 소선거구제보다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같이 어떤 유불리를 위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하기 위해 가지고 패스트트랙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무조건 탈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는 반대하지만 선거제도 어쨌든 비례성 강화 쪽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선거제도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는 저는
선악의 판단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 하면 연립정부를 해야 되는데 독일처럼 안정된 사회는 연립정부 그나마 나요. 갈등이 적기 때문에. 근데 우리처럼 갈등이 강한, 정치 갈등이 강한 나라는 연립정부가 항상 깨져요. 범진보가 가지는 표는 범보수가 가지는 표보다 항상 많아요. 그러면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범진보 연립정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20년 장기 집권 플랜 중에 하나야. 근데 그렇다고 잘 되냐? 또 그것도 잘 안 돼. 왜냐하면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안 싸우겠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려면 비례성을 강화하면 안 돼. 국회의원 비례성을 약화시키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돼요. 지금보다도 훨씬 이코노미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구의원 다 없애야 돼요. 시의원 최대한 줄여야 되고 구청장 임명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미시적인 민주주의를 가면 합의가 안 돼요. 싸움만 해. 민주적이지만 나라가 파괴될 수 있어요. 자, 워마드를 없앴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워마드 없애면 안 생기나? 생기지. 생기죠 또. 근데 뭘 생기게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다고. 요번에 워마드 폐쇄 발의한 건 알죠? 발의를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내가 문자를 2번 보내서 300만한테. 민주당, 정의당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어렵게 이렇게 사인을 받아서 발행한 거예요. 11명 사인을 받았는데 이제 대체로 아무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지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유승민 의원 공약이었어요, 대선 때.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 비례대표 제도예요. 대한민국의 청년의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버라이어티하고 광범위한데 그거를 청년 비례대표 제도라는 걸 통해서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두 명 만들어 놓고 니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60대가 자본이 있어가 청업을 하면은 그 안에 40대 50대 관리자로 부장 쓰는 거고 말단 직원에 20, 30대 쓰는 거지. 그게 어떻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청년 일자리가 일반 일자리랑. 저는 그거를 청년 일자리란 리그를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그냥 전반적으로 살리면요 청년 일자리도 따라서 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속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여성부가 따로 있으면서 오히려 여성 문제나 아니면 젠더 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가장 힘이 약한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처럼 가장 힘이 약한 여성부라는 부처 하나로 존재할 때는 이기주의적이게 되기 쉽고 또 만들 힘은 없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태경 의원한테 딱 걸렸던 게 뭐냐면은 뭐 때려잡는다고 경찰에 협조 요청 보낸다, 협조전이나 보내고 앉아있겠다 이렇게 했는 건데 알고 봤더니 경찰도 받은 거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만 국민 상대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통폐합을 하는지 뭐 국가인권위원회는 크게 다를 게 뭐예요. 근데 왜 별개 조직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적어도 빠르면은 유승민 대통령이 되는 날, 늦으면 하태경이 되는 날 여성분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나도 여가부에 관심이 없다가 올해부터 관심 가졌는데 원래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잖아요. 여가부는 성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가부를 누가 비판을 하면 아니 의원님 아직 분위기 모르세요. 우리 여가부는 도움을 받아야 될 부처이지 비난이나 비판을 받아야 될 부처가 아니다라는 게 여태까지 국회의 일종의 룰이었어요. 근데 올해 여가부가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떤 특정 의원이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해. 근데 자료를 그 자료를 주면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 지금 여가부가 너무 힘들어해요. 언론에다가 뭐 외모 규제 가이드라인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여가부가. 그래서 여가부가 조금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대구의 홍준현 구의원이 제명된 사건이에요. 홍준현 의원 지역구가 대구의 유명한 집창촌 지역구예요. 자갈마당이라고. 내가 요번에 처음 가봤는데 거기 지금 집창촌을 재개발해요. 그래서 그 집창촌 여성들을 재교육해가지고 직업 전환시키려고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돌려서 지원을 해. 1년에 2천 얼마를. 그러니까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를 해라.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냐면 여성단체를 통해서 집행이 돼요. 여가부, 뭐 대구시 이런 돈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 돈을 제대로 감시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가부 폐지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가부의 돈들이 낭비되고 있고 착복되고 있고 횡령되고 있고 이런 거를 계속 터뜨려야 돼. 그러면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가 여가부 없애라고 할 때 여가부는 저절로 없어질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음날 자고 눈을 떴더니 김정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다음날 일어났던 김정은이 돼 있어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통일은 먹고 먹히는 통일밖에 없어요. 합의에 의해서 연방제에 의해서 이렇게 통일이 안 돼요. 왜냐? 통일은 두 개의 권력이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통일의 방법은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우리가 흡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보가 개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정보 개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북한보다 많이 앞서 있거든. 우리가 해줄 게 많거든. 근데 이제 한 20년 이상 지나면요, 인공지능 사회 특징이 민주주의보다 독재에 더 빨리 정착하는 구조예요. 그잖아. 독재는 반대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아니 북한에서 타다 김정은이 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아니 뭐 택시기사가 노조해서 싸워봐야 뭔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나는 내가 김정은이면요, 지금 인공지능 개발해요. 북한의 전부 차를 자율 운전사 없는 자율주행차로 다 바꿀 거예요. 우리는 자율주행차 할 수 있어요? 기사들이 반대할 텐데.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다가는 4차 산업혁명의 낙오국 국가가 돼요. 그 피해를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나도 답답해 죽겠어. 가슴이 답답해. 근데 또 쉬운 일은 아니야. 내가 택시기사 아저씨들하고 친한데 택시기사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북한한테 배워야 되는 그런 황당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아무튼 난 이런 불길한 예감이 정말 안 맞길 바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전 세계에 마이크 들고 그런 나라가 오길 바라고, 그러려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민노총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 아무튼 여러분 오늘 굉장히 반갑고 또 고맙고요. 저는 우리가 이룬 이 청년 정치가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다들 지금 국회의원이 정신문화적으로 꼰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꼰대가 돼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하태가 바뀌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바뀌었잖아요. 나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고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또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을 겪을 거예요. 그 비용을 우리가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 해서. 그래서 이 길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가자고 했던 길 함께 어깨 걸고 갑시다. 그리고 저하고 이채호랑 변치 않고 같이 갈 테니까 자주 또 봅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신당동에서의 떡볶이집의 이런 추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 노력 다 하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게 있어요. 새누리당 시절에 저희가 국회 앞에 있는 잔디밭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절대 누군가에게 동원되지 않고 절대 누군가에게 돈 받고 오는 그런 지지자 모임이 아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아젠다로 모여가지고 그것이 500명이든 1000명이든 우리가 국회 잔디밭 채울 수 있으면은, 그때 저는 내년 총선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가 2030이 움직인다는 걸 인지할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워마드 폐지인지 여가부 폐지인지 아니면 그 외에 민주노총을 깨우치는 것인지 무엇인지 관계없이 우리 목소리를 관찰하시는 시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태경입니다.